임신 중단 약물 네. 문제 있죠.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 중단 약물을 쓸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 지원해 줄 거냐, 못 쓰게 할 거냐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죠. 네. 근데 법률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 그 정부는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방치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취임 이후에 확인해 보니 여러 부처가 함께 이 부분을 계속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숙고를 몇 네.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서 저도 빠른 결정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입장은 뭐예요? 저희는 각적 빠른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빠르게 그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네, 네. 그게 또 그러면 네. 어느 단계까지 네, 허용할 거냐? 네, 또 그 논란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가장 가까운 그 친화적인 부처가 성평등 가족부 맞습니다. 같은데 네. 성평등 가족부라도 입장을 정리를 하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도 모르겠다. 오늘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나요? 아니 저희는 그 뒷짐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얘기해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말하기 진짜 어렵죠. 그동안 국무조정실 이제 주관으로 해서 이제 그 복지부 식약처 이제 국무조정실 끌려 들어왔어요. 네, 같이 협의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안은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이제 다만 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그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낙태죄에 대한 이제 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여성계에서는 그 입법 전이라도 약물은 먼저 도입을 해달라는 그런 좀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좀 국무조정실이 뭐 할 얘기 있어요? 저희가 수차례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한번 보고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낙태죄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그 법률적인 문제가 성결이 되어야 자기네들이 그 안전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 사실 낙태죄 관련해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정부안을 이미 냈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걸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 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계속 같이 정부안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때 몇 주까지 허용 예, 이렇게 돼 있었나요? 네, 12주 정도까지는 무조건 해주고 24주까지는 상담을 거쳐서 해주자 이렇게 그때 그 보자보건법하고 형법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24주. 신생아가 출생하는 게 48주인가요? 몇 주 만에 나오는 거예요? 40여 주, 36, 7주 정도 맨날 40주요. 40주. 네. 근데 24주 되면 상담을 거쳐서 14주까지는 그냥 허용. 이게 지금 약물 허용 여부도 이 낙태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약물 허용 여부는 낙태죄 전에라도 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식약처에서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약물 자체의 안정성은 네. 사실은 이미 네, 뭐 다른 사람 다 세계적- 쓰고 있잖아, 그죠? 네. 다 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허용할 거냐 허용, 문제겠죠. 안정성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네. 허용할 거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형법하고 모자보건법 이제 현행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그 법을 먼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제 그 법 개정 전이라도 좀 도입해달라는 또 요구가 이제 현장에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태죄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이미 아닌 거잖아요. 네.
오히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이후는 또 낙태죄를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방치는 아니고 사실 이번 저희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그 숙고를 하면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내가 보기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또 팔고 있잖아요. 팔고 사고 먹고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약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현행법에 위반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식약처의 승인이 안 난 약품이라서 약국에서는 원래는 팔 수 없는 거예요? 그 몰래 파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약을 공식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구매를 하고 약사법에 이게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사들 정식 승인 받은 게 아니라 살 수가 없는. 처방이나 약사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사는 건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이래저래. 여기 제일 큰 반대 입장이 어디예요? 종교계?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쉽게 입장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률 없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긴 쉽지가 않다는 건가요? 법제도 정비가 먼저 돼야 된다. 지금 발의된 안이 남인 의원님 안이 한 2건인가지 발의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약물 도입 하는 방안은 발의가 돼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약물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내 말은 어쨌든 그 뭔가 법률에 네네. 명확하게 네, 되지 않는 한 네. 행정적 조치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 네.